네, 안녕하세요. 20년도 6월 모의고사 주요 문제 풀이입니다. 네, 16번 문제부터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고, fx는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fx는 x축에 접하고, 두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는 1사분면에서 만나고 하나는 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하번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다. fx가 x축에 접한다고 했죠. 그래서 판별식 값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고 식을 세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이고요. 니은 a제곱 마이너스 4d가 0보다 작을까요? 보면은 b는 fx의 y절편이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d는 gx의 y절편이 됩니다. 보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하죠. 두 그래프가. 근데 fx는 이렇게 접한 상태로 x축이 접한 상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아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x축보다 이 접점이 x축보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려면 이 gx의 y절편은 여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fx의 y절편보다 두 y절편을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y절편이 b와 d였잖아요. 걔네를 봤을 때 g의 y절편이 더 위쪽이니까 크다. 그 얘기는 뭐다?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부등호 방이 바뀐다. 그 얘기는 여기다 양변에 똑같이 a제곱을 더해도 부동의 방향이 같다. 근데 아까 기억에서 이 값을 구했죠. 0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a제곱 마이너스 4d는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디귿 볼까요? 디귿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d가 0보다 큰가? 이거는 fx랑 gx 단독으로만 보면은 보기 힘들어요. a, b, c, d가 다 섞여 있죠. 근데 이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fx-gx. 이 hx를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식이 2차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는데 이 h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하고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면은 이 디귿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수들 A, B, C에 해당하죠. 2차 방정식에 A, B, C에 해당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은 바로 우리가 이 디귿에 나오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fx랑 gx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그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디귿의 식이 0보다 크다가 맞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예요. 직선 위에 한 점 어딘지 몰라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 나타낼 수 있겠죠. x에다 대입하면 y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때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점 A, 점 B, 점 C, 점 D. 여기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은 아까 말한 점 A가 이제 직선 위의 점이고 이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생겼겠죠. 그 직선이
이 이차함수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래서 B를 이쯤에 그렸고요. 예.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라고 한대요. 예.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 중 여기 말고 다른 점. 그래서 여기가 C입니다.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를 여기다 찍었어요. 네.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네. 근데 사실은 네. 여기 ABCD를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네. 이 직사각형 둘레를 얘기하고 싶은 거를 네, 수학적으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이 출제자가 생각하는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하느라 되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건데 어쨌든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를 내고 싶은 거고 사실은 이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를 t에 대한 2차식으로 뭐 ft는 이미 있네요. t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네, 직사각형이라 했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나타내고 세로 나타내면 되죠.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로랑 세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t에 대한 가로 세로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네, 우선 세로부터 살펴봤는데 세로는 이렇게 AB 점 A와 점 B의 얼마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네, 점 A랑 점 B의 y좌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두 y좌표의 차를 구한 겁니다. 네, 별다른 어려운 거 없고요. 네, 얘가 더 위에 있죠. B점이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 빼기 아래에 있는 걸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가로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점 B를 통해 점 C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대칭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길이만 잰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네, BC 길이를 구하려고 BM만 잰 다음에 2를 곱한 거예요. 네, 근데 이 BM은 어떻게 구하냐? 이 대칭축이 2분의 11이에요. 대칭축 2분의 11. 그래서 그리고 이 B의 X좌표는 T예요. 그래서 2분의 11과 T의 거리를 재려고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2T-11이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문제 조건에서 T를 2와 10 사이에서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식이 우리가 살펴보는 게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를 L로 표현한다면은 가로랑 이 둘레는 가로랑 세로를 두 번씩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눌 거예요. T를 2분의 11을 기준으로 나눌 건데 왜 그런지 보이시나요? 이 절대값을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2와 2분의 11 사이에 있는 경우 절대값 안의 수가 음수니까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식을 2분의 L을 세웠네요. 네. 어차피 최대 최소인 여부는 L이 최대일 때랑 2분의 L이 최대일 때는 사실 똑같죠. 그래서 그 최대일 때 t가 몇 대입했을 때 최대이냐 이것만 구한 다음에 2분의 1을 구했다? 그럼 나중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니까 좀 더 식을 편하게 보려고 2분의 L을 한 거예요. 가로 세로를 한 번만 더 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고 부호 바뀌었죠. 가로고 이게 세로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9. 우리가 최대 최소를
따지기 쉽게 이렇게 완접제곱꼴로 나타냈더니 뒤에 16 부분이 남네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2분의 11과 10 사이에는 어떻냐? 절대값 안의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변형이 돼서 완전제곱꼴을 묶으니 여기는 뒤가 18이 나오네요. 16과 18 우리가 지금 무슨 값 구하고 있죠? 최대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18을 만들 수 있다면 얘가 최대겠죠? 18은 언제 나오냐? t가 몇일 때? t가 7일 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둘레의 절반이 18이 된다. 그러면 둘레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L 값은 36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등을 이용해서 다항식 fx를 구하는 혹은 그 특징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21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위치해 있는 그런 문항 번호입니다. 유의하여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차수가 나왔죠. 4차.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왔죠. 이런 사실도 문제 푸는데 이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값을 구해라. 양수값이 되라고 하네요. 또 이것도 주의해야겠죠. 자, 우선 가조건을 보면은 fx를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3p제곱이다. 우리가 보통 나눗셈 배울 때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a라는 다항식은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우리가 이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거를 이제 문제 조건에 알맞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 표현을 잘 하면 그만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조건을 해석하면은 나머지가 둘 다 3p제곱이니까 3p제곱만큼 뺐다면은 그 얘는 새로운 다항식이죠. fx가 아닌 fx에서 3p제곱을 뺀 새로운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은 얘네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qx, 이거 어떻게 보면 몫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다. 근데 이 몫을 잘 살펴보면은 몫이 어떻게 x-a인지 어떻게 아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서 쓴 겁니다. 4차라고 했으니까 1차, 2차, 그러니까 이미 3차가 완성이 됐으니 여기는 1차 다항식만 오면 된다. 4차라는 정보가 이렇게 쓰였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원래는 몇 x 플러스 몇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1x 계수가 1인 1차 다항식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qx의 상수항 말고는 다 파악이 된 거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표현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fx에 대해서 뭐만 알면 된다? a 값이랑 p 값만 알면은 fx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조건과 다조건을 이용해서 a와 p의 값을 찾아가는 문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해석해 볼까요? f1과 f-1의 값이 같다. 우리가 fx를 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조건을 쓰기가 매우 편합니다. 1과 f1을 대입을 해볼까요? 1 대입한 게 바로 이 형태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이 형태입니다. 두 식이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3p제곱이 없어지면서 a만 남죠. 그래서 a 값을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므로 a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조건 볼까요? 다조건 x-루트 p는 fx 인수이다.
아마 이 다조건을 통해서 P값까지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인수정리 쓰면 되겠죠? 얘를 대입한 값이 fx에 대입한 값이 0이다. 나머지 정리라고 해도 되고 인수정리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f 루트 p를 실제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a 이 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fx를 간단히 해보려고 이렇게 a에다가 아까 qx 부분이 x-2가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합차 공식으로 간단히 변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새롭게 합차 공식으로 간단히 변해요. 그래서 fx의 식이 되게 간단해졌죠. 이 상태에서 f에다 루트 p를 대입하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4p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야 하니까 p제곱은 4다. 그리고 p값은 아까 양수라고 했으므로 p값도 2가 나오는구나. 네. 그러면 p값을 구하게 됐죠.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입니다. 네, 이차함수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고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있네요. 네, 이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점을 a랑 b라고 할게요. 네, 여기 그림에서 주어졌듯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주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하자.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C,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D 잘 있고요.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얘가 S1이에요. 그리고 삼각형 DOB의 넓이를 S2, 얘가 S2입니다. 근데 이 두 넓이를 뺄셈을 했더니 20이 나온답니다. 네, 이 식을 잘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먹어야겠죠. 이때 K값이 몇이냐? 지금 우리가 2차함수랑 1차함수 주어졌는데 1차함수 파악이 안 된 거죠. 상수항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상수항을 구하는 문제다. 네, y절편을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아까 말했던 사분면 얘기도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상수항도 마저 다 알았더라면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 이 두 식에 대해 두 식의 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y는 x제곱이고 두 번째 y는 x 플러스 k죠. 이 두 식의 차를 구하면은 그 두 식의 차를 나타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요 2차 방정식이 되죠. 걔네의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실 두 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그 알파 베타가 이 바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죠. 아마 이거를 써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B점을 알파 콤마 알파 제곱, A점을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알파랑 베타, 알파를 작은 수로 놓기 때문에 우선 B점이 알파예요. A점이 베타고 확인했죠? 그리고 Y좌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알파 플러스 K라고 놓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베타 플러스 K. 그것도 맞죠,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풀기 더 좋은 형태는 얘를 써먹은 겁니다. 알파 제곱도 맞고 알파 플러스 K도 맞아요. 왜냐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는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잘 풀릴지는 다르거든요. 그게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B와 A점을 이렇게 나타냈고 아까 사분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S1과 S2를 식을 나타내 보자 이겁니다. S1 얘예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S1은 식을 표현했고 S2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지금 밑변이 절대값이 들어갔죠? 이게 음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1과 S2가 식이 약간 다르죠. 이 마이너스가 붙은 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S1 마이너스 S2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S2 마이너스 이렇게 마마 뿔 돼서 플러스 여기 알파 세제곱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된 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분의 1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여기서 주어졌던 22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조건을 통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40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벨타. 네,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식을 알아야 이 등식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나요? 네, 아까 말했죠? 두 함수의 차를 통해 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알파 베타는.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식에 들어있는데 두근의 합은 1이라고 알 수 있어요.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보이죠? 네, 두근의 곱 여기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합과 곱을 식을 대입을 하게 되죠. 기억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1 이 40이다. 그래서 기억에 대입한 값이 40이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니까 이 부분이 3k가 되고 2를 이항했더니 3k는 40 마이너스 1 39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k는 13이 된다 이겁니다. 네, 마지막 29번 문제입니다. 네, 29번 문제는 복잡한 도형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차근차근히 풀어보면은 닮음을 이용해서 그 도형의 길이 여러 도형의 이제 수치에 대해서 길이의 비율, 닮은 비율을 통해서 수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k는 루트 2분의 루트 2와 루트 2 사이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각 한 변의 길이는 2와 2k라고 합니다.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대각선 여기 만나는 거 보이시나요? 대각선 FH가 편 AB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대각선 FH가 편 AB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뜻이죠. 편 AD와 EH 교점을 I, AD와 EA 교점을 I, 편 AD와 EF의 교점을 J, AD와 EF의 교점을 J, 그 다음에 AB와 EF의 교점을 K, AB와 EF의 교점을 K라고 한다고 합니다. 삼각형 AKJ의 넓이, 삼각형 AKJ 넓이, 그리고 EJI, EJ 넓이가 2분의 3배, 얘랑 2분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서로 관계가. 그때 K 값을 구하면 이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문제 조건을 잘 살펴보면서 풀어봅시다. 우선 이 한 정사각형의 길이를 몰라요. 하나는 2라고 아는데 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서 K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2분의 3배 되는 두 삼각형이 있죠. 얘네가 닮았다는 두 삼각형이 모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우선 보여야 됩니다. 얘네가 어떻게 둘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냐? AB랑 FA 교점 L을 보는 거예요. AB와 FH 교점 L. 얘네를 봤을 때 사실은 두 정사각형이 이렇게 딱 이쁘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써도 얘는 좀 약간 이렇게 삐뚤게 네,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이 사각형이 얘는 그대로 반듯하게 있어도 근데 그게 딱 이쁘게 마주쳐서 이 모든 각도들이 다 45도가 된다는 거를 네, 우선 먼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점 L이 어떻게 보면은 이등분하는 중점이거든요. 여기서 막 이등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증명을 할 겁니다. 네, ALO가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은 다 45도가 다른 애들도 다 이 각이 45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다른 각들도 다 비슷한 방법으로 45도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우선은 LAO 각 LAO가 45도가 됩니다. 네, 왜냐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잖아요. 네, 정사각형의 대각선 이 점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45도가 됩니다. 그리고 AL은 길이가 1. 아까 이만큼 1했는데 2등분 됐죠? 2의 절반 1이 되고요. AO는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1이니까 여기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죠? 대각선이니까. 따라서 SAS 합동으로 삼각형 ALO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어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45도,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네, 여기가 일자리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은 네, SAS 합동으로 네, 삼각형 ALO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우리가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직각이고 1대 1대 루트 2 길이가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 생각한 여기 삼각형 ALO를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삼각형 ALO를 봤을 때 네. 얘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랑 닮았다는 거죠. 아니 합동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합동이 되냐? SAS 합동으로 여기에 각도랑 변 두 개 얘기했죠. 변 두 개랑 거기에 끼인 각 얘기했으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랑 지금 보는 지금 보는 삼각형이 네, 합동이 된다. 네, 그 얘기는 얘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합동 조건으로서 이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설명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됐단 얘기는 그래서 이제 알파 1이라는 각도가 45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에 몰려있는 이 8개의 각도가 모두 다 45도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사실이 어떻게 쓰이냐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3배가 되는 두 삼각형 있잖아요. 얘네들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네, 어떻게 써먹냐? 네, 처음에 우리가 아까 방금 밝혔죠. 이렇게 두 각도가 45도라는 거. 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요. 정사각형이고 대각선이니까 여기 당연히 45도 되겠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실과 이 사실을 통해 여기가 각도가 어떻게 된다? 90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얘도 똑같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왜 구했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인데 여기도 그 정사각형과 대각선처럼 또 45도가 나오네요. 직각이고 45도니까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45도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 45도까지 다 구한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보니까 EJI 있잖아요. 여기 EJI 어때요? 무슨 삼각형? 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각형 EJI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생략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네, 삼각형 AKJ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 얘기하려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돌려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 되겠죠? 약간 크기가 삼각형이 크기가 다를 뿐이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건 똑같겠죠? 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금 이 얘기만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증명을 했죠. 근데 이 사실만 알면 이제 이 이후에 풀이는 되게 쉽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 2분의 3배가 되는 두 도형이 사실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넓이 b가 지금 2분의 3대 1이란 거죠. 네.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의 넓이 b가 이거니까 닮은 비는 어떻다? 루트 씌운 거다. 얘랑 얘의 닮은 비가 루트 2분의 3대 1이다. 루트 2분의 3은 유리하면 2분의 루트 6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삼각형 있잖아요. 두 삼각형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을 A라고 하면은 이 두 삼각형의 변들을 다 이렇게 A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1대 1대 루트 2 알고 있죠? 그리고 닮은 B가 2분의 루트 6이니까 2분의 루트 6 A, 2분의 루트 6 A라 쓸 수 있고 거기다 루트 1을 곱한 빗변 길이도 A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식을 세운 거면 사실 이제 70% 정도 문제 다 풀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2라 그랬죠? 이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AD의 길이가 2라는 거죠. 근데 이 AD의 길이는 사실은 이만큼이죠. 얘 더하기 이 길이. 그래서 2분의 루트 6A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얘가 한 번 더 있죠. 이게 2다. 이 등식 A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A 값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만 나타나기 위해서 개수로 나누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90%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길이를 알면 K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아까는 2분의 루트 6A, 루트 2A, 2분의 루트 6A였죠? 얘는 뭐냐? 2분의 루트 6A 이번엔 이 길이를 보는 거죠.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A, 루트 3A, A가 한 번 더 나오는. 그래서 이 다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K잖아요.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A, 루트 3A, A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A, 루트 3A, A를 이렇게 정리했고 A에다가 A 자리에 A 실제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2K 값이 얘죠. 그러니까 그냥 K 값은 얘를 2로 나눠준 값.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P랑 Q 알 수 있죠? P 루트 2, Q 루트 6이라고 했는데 루트가 루트 2 앞에 곱해진 수 알죠? 4분의 1과 4분의 1. 답은 50이 나옵니다. 네, 30번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 있고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얘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
mn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순서상 mn이 몇 개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허수 i가 등장했죠. 이제 얘네가 들어가면은 이제 순환성이 있거든요. 우선 i만 해도 i 4제곱하면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순환되는 성질을 잘 이용해서 이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순서상 mn 2500개 있죠. 얘네를 다 살펴볼 거 아니죠. 우리가 순환성을 잘 파악해서 규칙을 통해서 찾아야겠죠. 개수를 보겠습니다. 이 괄호하고 m제곱 안에 있는 이 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수는 in제곱이고 뒤의 수는 그러면 i분의 1을 제곱한 것을 n제곱했다라고 볼 수 있죠. 중괄호를 써서. 이 i분의 2를 제곱하는 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우리가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서 변형을 해봤어요. 얘네들의 양상은 어쩌냐?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봤어요. 4까지밖에 대입을 안 했네요. n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얘랑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4가지만 살펴본 겁니다. 각각 n값에 대해서 이 값들은 이런 식이 되는데 얘네들은 음수가 될 수 없죠. 이 값들을 다시 m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0이나 2나 거듭제곱을 계속 해봤자 음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탈락입니다.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 자체는 음수는 아니지만 얘네들을 m제곱 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i-1의 혀부터 살펴볼 거예요. a를 i-1로 보고서 거듭제곱을 계속 해봤어요. 이렇게 i제곱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i가 나오고요. a 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a인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분배 법칙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8제곱까지 하면 알게 돼요. a 4제곱 a 제곱을 제곱한 거예요. 4i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값 자체가 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음의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전개를 안 해도 어때요? 음의 실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개 끝까지 안 한 겁니다. 5제곱은 뭐냐? 4제곱 1제곱이에요. 6제곱 이거 어떻게 보면 뭐 4제곱 곱하기 2제곱 4제곱 곱하기 2제곱 어떻게 보면 5, 6, 7, 8은 4제곱이 마사기 때문에 이 값들에다가 마이너스 3만 곱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9제곱을 보니까 9제곱 a 8제곱을 이용해서 8제곱 곱하기 1제곱으로 쓰는 거네요. 얘도 여기도 10제곱까지 썼는데 그 이유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음의 실수 여부만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 8제곱까지 살펴봤는데 음수는 4제곱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없고 9제곱부터 그 이유는 사실 여기 다 나왔어요. 왜냐면 a 1제곱이랑 a 9제곱이랑 음수 아닌 건 똑같죠? 네. 곱하기 16 차이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얘를 빠뜨렸네요. 네, 다시 쓰겠습니다. 곱하기 16까지 써야죠. 네. 여기다가 1제곱만 곱하면 안 되죠. 네, 10제곱은 2제곱 곱하기 8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8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는 지우개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곱하기 16. 근데 이거 사실 뭐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얘랑 얘랑 음수인지 여부는 똑같다고요. 16 곱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음수가 언제 등장하겠어요? A11, A12에서 또 발생하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16으로. 우리가 음수인지 여부만 궁금하니까 사실 이 8개에서 끝났단 거예요. 그래서 쓴 것처럼 A의 K제곱이랑 AK 플러스 8제곱은 똑같다. 음수인지 아닌지 여부가.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 보면은 4제곱 더하기 8, 12제곱 더하기 8, 20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44제곱까지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50 이하니까요. 그래서 총 몇 개다? 네, 6개가 나오고요. 지금은 m 값을 살펴본 거고 m은 이런 6개의 값들이서 가능한 거고 n 값은 어떻게 되냐? 네, 이런 양상이 언제 나오냐? 1일 때도 나오지만 5일 때도 나오고 7, 8, 9일 때도 나오죠. 네. n이 4의 배수 더하기 2 형태가 돼야 돼요. 지금 4의 배수 더하기 2 형태. 4의 배수 더하기 1 형태죠. 이거 잘못 나왔네요. 2, 6, 10이 아니라 네, 아까 n이 2면 음수 될 수 없다겠죠. 4일 플러스 1입니다. 네, 이게 아니라 4일 플러스 1 형태. 그래서 n은 1, 5, 그다음에 9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은 49, 45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13개인 건 똑같고요. 네. 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죠. 방법이 비슷합니다. 얘도 B도 얘를 B라고 놓을게요. 얘를 B라고 놨을 때 B도 A랑 같은 방법입니다. 8제곱만 보면 되죠. 그 중에서 B의 4제곱만 이렇게 나온대요. 음수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8제곱 이후에 9제곱부터는 어떻게 보면 된다? 빙빙 돈다. 네. 8의 배수로서 빙빙 도니까 얘도 역시나 4제곱부터 44제곱까지 나옵니다. 얘네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M 값이 만족하는 게 6개. 여기도 6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N 값은 좀 달라요. N 값. N이 이런 형태가 돼야죠.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N은 어때야 된다? 4P 형태가 아니라 이것도 고쳐야겠죠? 4P 형태가 아니라 4P 플러스 3 형태. 여기도 4, 8, 12가 아니죠? 네. 이것도 다시 쓰겠습니다. 4, 8, 12가 아니라 3, 7, 11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50까지 가는 게 아니라 47까지 가겠죠? 44 더하기 3 47 48 더하기 3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이거 12개가 나온다. 12개가 나온다는 건 맞았는데 나온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어떻게 되냐? 총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산했죠? A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M 값이 6개, N 값이 13개. 그래서 6 곱하기 13만큼이 나오고 B의 경우 어떻게 나온다? 6 곱하기 12개만큼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78 더하기 72. 그래서 답은 150개가 됩니다.